여기서 이제 하나 이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감도 일종의 이제 감정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공감력이 글쓰기에는 핵심이죠. 공감력이 없이는 글을 잘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글을 만나면 야, 이 글 참 공감이 돼. 한번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글을 쓰려면 자기 스스로가 공감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감력은 이런 것들이 공감력이라고 생각해요. 측은지심 같은 거, 그리고 역지사지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정의감, 이런 것도 공감력이죠.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공감. 타인에 대한 이해, 어떤 배려, 존중, 이런 게 다 이제 공감력이죠. 그게 없는 사람이 독자에 대한 이해가 없고 독자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 또는 그 말도 마찬가지죠. 내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해가 없는 사람은 말을 잘할 수가 없죠. 글을 잘 쓸 수가 없고. 이 공감력이 필수죠.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공감력이 있을수록 불리해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요.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좀 남을 위해서 쓰죠. 때로는 남을 위해서 나서죠. 정의감이 발동하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경쟁에서 불리해지죠.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노트 필기 예쁘게 해가지고 거기에 시간 많이 들여서 결국 노트 빌려주고 하는 친구들 시험 잘 못 보죠. 학교에서 성적 나온 날 집에 가서 엄마를 막 찾아서 엄마가 오늘 성적 나온 날이지 어떻게 됐어? 엄마 놀래지 마. 그렇게 잘 봤어? 우리 반에서 전교 1등 나왔다. 이런 친구들 거의 자기 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1등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죠. 그런 친구들 공부 잘 못하죠. 회사에 와서도 동료가 오늘 끝나고 술 한잔해? 그 말은 뭐 할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궁금하고 뭔 얘기일까? 이제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얘가 뭐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그렇게 외면하기 어렵다. 매정하게 거절 못하는 친구들 다음날 상사한테 불려가죠. 너 어제 이거 해놓으라는 거 어떻게 됐어? 뭐 했어? 누가 이거 얘기하느라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지 앞가림도 자식이 사람만 좋아가지고 오지랖만 넓어가지고 이게 다 공감력이죠. 근데 원래 인간은 거울 신경세포라 공감력을 다 타고났죠. 그래서 그게 생존에 유리하니까. 우리가 이 사냥 같은 거 할 때, 원시 시대 때 사냥할 때 서로가 이렇게 말없이 공감을 해야 먹이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그렇게 협력하는 인간이죠. 그러기 위해서 공감력이 발휘돼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사회가 경쟁 일변도가 되면서 이런 공감력이 없을수록 더 경쟁에서 유리한 게 되는 게 저는 공감력을 이제 잃어가게 만드는 거다. 또 하나 이 경쟁 말고도 또 하나 이 공정하지 못한 것도 공감력을 잃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감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베풀었을 때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어떤 믿음, 그런 확률이 높을 때 공감력을 발휘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니까요. 일방적으로 베풀지 않죠. 이렇게 베풀었을 때 다시 나도 도움을 받을 거다. 내가 어려울 때. 이런 생각에서 이제 공감력이 발휘되는 건데, 공정한 사회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지켜집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늘 주기만 하는 사람이 돌려받지 못하죠. 이게 길게 보면 그런 것들이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정하지 못한 사회고 그게 이제 신뢰가 부족한 사회죠. 그런 사회에서는 공감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나 살기 바빠요. 각자 도생해요.
이러다 보면 이제 공감력을 잃어가죠. 그래서 이제 공감력을 잃는 게 결국 이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죠. 그리고 그 이해에서 그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죠. 그런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사정이라든가 처지라든가 입장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심정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어떤 그 사람들이 닥친 어떤 처지를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이런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데, 나 살기 바쁜데. 그래서 이 공감력 키우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놓쳤네요. 그 마음가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이기고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고 언제 슬럼프가 오는가? 되게 스트레스는 그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하나는 완벽주의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상황을 이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어떤 결정권과 주도적으로 어떤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두 개는, 그 완벽을 추구하려는 것은 이런 생각으로 극복을 해요. 내 글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잘 썼다라는 평을 받으려고 하지 말자.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들면 된다. 그리고 내 글이 늘 잘 쓰려고 하지 말자, 글을. 이럴 때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쩌다 잘 쓸 때도 생긴다. 늘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 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모든 분야의 글을 다 잘 쓸 필요도 없다. 어떤 분야의 글은 내가 또 잘 쓸 수 있는 거고 못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야의 글은 또 시기적으로 지금 못 쓰던 것을 다음엔 또 잘 쓸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못 썼다고 늘 못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 어떤 그 완벽주의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통제에 놓여 있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나 스스로 내가 통제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 상사가 몇 시까지 뭐 보고서 쓰세요 그러면 그걸 왜 당신이 정해? 내가 정해. 대신에 당겨서 내가 정하는 거죠. 내 마감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은 내일까지야.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제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하는 거고요. 슬럼프는 되게 언제 오냐면 자기 어떤 쓸거리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됐을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소진됐을 때 오고요. 두 번째는 지쳤을 때, 뭘 하다 보면 지치죠. 그럴 때도 이제 슬럼프가 옵니다. 그리고 또 오는 경우는 이게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지루하고, 이런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네가 지금 왜 하고 있지? 이런 때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슬럼프가 왔을 때 자기가 그거를 어떤 이유로 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환기하고 전환하고 이런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거였을 때 다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더 뭘 보충한다거나 슬럼프가 온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거기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때그때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하면 글을 지속적으로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람의 어떤 감정, 기분, 이런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글쓰기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